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로 먹는 물리학의 교사 김종윤입니다. 오늘은 호흡과 배설 단원에서 배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호흡을 했죠. 오늘은 과학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여기에 천문학자 티코 브라헤라는 사람을 준비했어요. 배설과 관련된 내용인데 갑자기 왜 천문학자가 나왔는지 들어보면 알겠죠. 티코 브라헤는 굉장히 눈이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의 인간 천문대에 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연구하는 방법만 해도 특별히 망원경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눈으로 관찰하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해요.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입증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교황청의 눈치가 보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주장하진 못했고요. 교황청의 천동설과 그리고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지동설 사이에 어느 정도 절충안을 내어 놓았다고 밝혀집니다. 하지만 그의 제자 케플러가 있었는데 사실상 조수였죠. 티코 브라헤가 여태까지 조사했던 자료를 케플러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았어요. 굉장히 우연치 않은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특이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사람인데 첫째로는 코가 보면은 굉장히 특이하게 되겠죠. 그죠? 저기 실제로 금속으로 만든 코라고 합니다. 노쇠로 만들어진 금속 코를 달고 다녔다고. 왜 그러냐면은 술 먹고 싸웠어요. 그래서 결투를 신청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안 말려줘가지고 결국에는 코가 베이게 됩니다. 그래서 코 대신에 저렇게 금속을 만들어서 달고 다녔다고 하고요. 또 이제 만찬 자리에서 예절을 지키려고 그 당시에는 만찬을 하고 있던 중에 화장실에 간다거나 이런 게 굉장히 예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걸 참았어요. 소변이 마려운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느냐? 급성 방광염이 와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럼 방광이란 게 뭐냐? 방광은 말 그대로 소변, 오줌을 저장하는 통이에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여기에 이제 너무 많은 양의 소변이 쌓여서 방광염에 걸려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화죠. 덕분에 케플러는 연구 자료를 득템을 해서 굉장히 유명한 케플러 1, 2, 3법칙을 만들게 되었고요. 이렇게 몸에서는 노폐물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절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노폐물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예시로는 단백질의 분해를 예시로 들어봤고요. 보면은 세포가 단백질과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이때 단백질의 경우에는 분해를 하면은 암모니아가 형성이 됩니다. 암모니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소변의 냄새를 지독하게 만드는 그 물질입니다. 근데 이 암모니아를 몸에서 그대로 저장하고 있으면 암모니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독성이 적은 요소라는 것으로 간에서 변환을 하고요. 이렇게 변환이 된 것이 콩팥으로 이동을 하여 소변을 통해서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노폐물들을 몸에 쌓이지 않고 잘 걸러서 배출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죠. 자, 배설에 대해서 한번 정해 봅시다. 배설이란 뭐냐? 배설, 세포에서 생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작용을 배설이라고 불러요. 잘 기억해 두세요. 자, 배설기관에는 여러 가지들이 작용을 하는데 여기 대표적으로 소변을 만드는 콩팥, 그리고 소변이 이동하는 통로인 오줌관, 소변이 쌓이는 방광, 그리고 방광을 통해서 몸 밖으로 우리의 소변이 배출되게 해주는 요도가 있습니다. 하나씩 역할을 좀 알아보죠. 첫 번째로 콩팥입니다. 콩팥은 말 그대로 콩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콩팥이에요. 허리 부분에, 여러분들 허리 있죠? 허리 부분에 척추의 양 옆에 한 쌍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는 총 2개가 있어요. 그래서 신장이라고도 하고 콩팥이라고도 하는데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1개 정도는 누군가에게 기증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콩팥 2개가 해야 되는 일을 콩팥 1개가 하게 되면 무리가 가겠죠. 몸에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노폐물을 걸러서 오줌을 만드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콩팥이 제 역할을 못하면은 체내에 오줌에 들어가야 될 노폐물들이 돌아다니겠죠. 2개의 굵은 혈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콩팥 동맥과 콩팥 정맥이라고 부르는데 콩팥 동맥은 여러분들 알고 있다시피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을 동맥이라고 항상 부른다 그랬죠.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으로 들어가고 있는 혈액이 콩팥 동맥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노폐물이 잔뜩 들어있어요. 근데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콩팥을 통해서 나온 콩팥 정맥의 혈액은
노폐물이 들어있지 않겠죠. 예, 요거 두 개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입니다. 예, 여기 그림 보면은 지금 콩팥을 여기 조그맣게 잘라놓은 부분이지. 예, 여기를 네프론이라고 불러요. 예, 네프론은 콩팥에 아주 많은 양의 네프론들이 들어있고요. 예, 미세 여과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미세 여과 장치들이 모여서 거대 여과 장치인 콩팥이 되는 거죠. 예, 양쪽 콩팥에 각각 100만 개 정도가 들어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작은 거지. 네프론은 사구체와 보먼주머니와 세뇨관이라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씩 뭔지 살펴보자. 사구체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해서 여기에 막 이렇게 막 혈관 같은 게 얽혀 있는 그림 같은 게 보이지? 그지? 요게 바로 사구체예요. 예. 구체, 예. 구의 형태로 모여 있다 이런 의미죠. 모세혈관이 이렇게 뭉쳐져서 공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는 조금 이따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 보먼주머니라는 게 있어요. 보먼주머니에서 모세혈관에 있는 노폐물을 빨아들이고요. 그 다음 세뇨관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서 만들어진 이제 여과된 액체. 그러니까 노폐물이 걸러져서 노폐물이 지금 잔뜩 들어있는 그런 액체가 세뇨관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혈관에서 왜 노폐물이 나갈 수 있는지 그림으로 한번 보여줄게요. 지금 보면은 이 두 개의 혈관이 있어요. 들어가는 혈관과 나가는 혈관이 있는데 약간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큰 차이가 뭐가 있느냐? 바로 굵기예요, 굵기. 어디가 더 굵지? 들어오는 쪽이 더 굵죠. 그죠? 나가는 쪽이 얇고요. 자, 그럼 이러면은 이제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병목 현상이라는 게 생겨요. 병목 현상. 들어본 적 있나 모르겠어. 말 그대로 요런 병이 있다고 했을 때 병의 목 부분이지 여기. 네. 요런 형태를 띠는 것을 이제 병목이라고 부르는데 병목의 여기 부분을 보면은 마치 깔때기 입구처럼 생겼는데 여기는 굉장히 넓고 끝은 굉장히 좁죠. 그죠? 그래서 그 주로 어떤 때 볼 수 있냐면 명절 같은 때 볼 수 있는데 차들이 이렇게 막 지나가려 그래. 차들이 이렇게 좁은 길을 막 지나가려 그래. 그러면은 이게 모여가지고 엄청난 교통체증이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여기를 지나갈 때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하게 돼요. 액체에서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서는 지금 자동차를 예시로 들었지만 액체에서는 압력이 증가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압력 증가. 요 부분 안에서의 압력이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해요. 그래서 지금 여기를 거쳐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요 사구체라는 부분은 압력이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압력이 높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구체의 또 다른 특징인데 여기 이 사구체에 있는 모세혈관은 굉장히 얇아. 그래서 안에 있는 액체가 바깥으로 새어나가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압력도 높고 새어나가기가 좋은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틈을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것들은 다 빠져나간다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우리는 투과라고 부를 거예요. 투과. 자, 투과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거는 보먼주머니라고 사구체를 감싸고 있는 이런 보자기 같이 생긴 그런 구조물이에요. 위쪽은 보먼주머니 안에 있는 사구체의 혈관 덩어리를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혈액이 이렇게 흐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혈액 안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있는데 포도당, 이제 암모니아를 해독시켜서 만든 요소, 물, 단백질, 그리고 이제 혈구 같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압력이 세고 그냥 여기는 보통 압력이란 말이야. 게다가 여기 혈관의 벽이 얇아.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물질들이 보먼주머니로 새어 나가게 돼요. 요거를 우리는 여과라고 부를 거예요. 자, 여과의 정의 다시. 비교적 크기가 작은 물질이 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 여과라고 부릅니다. 혈관에서 보먼주머니로 이동하는 것을 우리는 여과라고 부릅니다. 선생님, 단백질이랑 혈구는 그대로 있네요. 왜 그대로 있느냐? 혈관의 벽이 얇아서 이동하기 좋다 그랬지. 투과되기가 좋다 그랬어. 그런데 단백질이랑 혈구의 경우에는 다른 애들보다 크기가 커. 얘들은 요만한데. 그래서
틈이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틈을 통과하지를 못해서 혈관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걸러져서 지금 여기가 사구체고요. 지금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보문주머니예요. 보문주머니로 걸러진 이렇게 소변은 한 번 더 걸러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재흡수라고 하는 거예요. 보면은 여기 왼쪽에 이거 지금 여기 지금 쌤이 이거 칠하는 거 보이지? 화살표?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세뇨관인데 세뇨관을 보면은 주변에 모세혈관들이 감싸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죠? 이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것을 이용을 해서 모세혈관에 들어있는 우리 몸에 필요하지 않은 성분들을 다시 세뇨관으로 밀어내는 작용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분비라고 하는 거고요. 분비. 남아있는 노폐물을 분비시켜서 다시 소변에다가 함유를 시키는 거. 그 다음에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 예를 들어서 물이라던가 포도당 같은 게 소변에 들어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다시 우리 몸으로 흡수하는 과정이 바로 재흡수입니다. 선생님, 이거는 왜 흡수라고 안 부르고 재흡수라고 부르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답해줄 수 있는 방법은, 흡수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음식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는 것을 우리는 흡수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흡수라는 단어를 쓰면 혼동될 수 있으니까 재흡수라고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재흡수되는 물질로는 포도당, 아미노산, 물 같은 것이 있어요. 특히 이 포도당의 경우에 재흡수가 되지 않으면 소변에 섞여서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는 당뇨라고 불러요. 당뇨.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당뇨가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나의 지금 신장 콩팥이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이 무서운 거야. 혈액에 포도당 섞여 나오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원인인 콩팥의 기능이 이상이 있다는 게 무서운 일인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숙제입니다. 185페이지에 보면은 노폐물이 배설되는 과정을 모식도로 설명하기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나랑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거 정리 잘 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목표입니다.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모식도에 나타내고 이를 발표할 수 있다. 그래서 원래는 발표까지 하려 그랬어요. 못하게 됐어.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주 간단하게 이 배설의 과정이 요약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적혈구, 요소, 물, 포도당, 단백질을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1번 보면은 사구체에서 보문주머니로 여과된 물질을 여과 A의 그림으로 나타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물질 중에 여과되지 않는 애들의 X표 쳐보자. 여과되지 않는 물질 뭐가 있지? 적혈구 크기가 너무 커서 여과되지 못하고요. 단백질도 여과되지 못해요. 그럼 남은 애들 뭐 있지? 네모 모양인 요소, 세모 모양인 물, 마름모 모양인 포도당,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여과액과 오줌 속 물질을 비교했을 때 여과액에는 들어있지 않지만 여과액에는 들어있지만 오줌에는 들어있지 않은 물질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세요.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달라는 거고요. 비교해 보면은 뭐가 빠졌죠? 마름모 모양인 포도당이 빠졌죠. 포도당은 왜 빠졌는지까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여기에 답은 포도당이 되겠네요. 포도당. 와, 포도당. 자, 여기서 답해 봅시다. 포도당이 그럼 소변에 왜 들어있지 않느냐?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에요. 이 과정이 뭐지? 바로 재흡수라는 과정이에요. 재흡수. 재흡수를 하게 되면은 소변에 들어있는 물질인 포도당, 아미노산, 또 뭐이지? 물, 요런 것들을 우리 몸으로 다시 흡수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배설 단원 정리를 한번 해봤고요. 배설 단원의 내용이 좀 어렵다면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잘 안 되시면 구글, 유튜브, 카카오톡 등으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